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네, 필승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몇 년 뒤에도 이 자리일까? 과연 이 업종이 지금처럼 좋은데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악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구조적인 성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세 성장기에 진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업종이라는 이유로 소외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저는 1년 내에 이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최하단인데 영업이익률과 ROE 그리고 실적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지고 있고, 다른 업종들과도 비교했을 때 가장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업종을, 그리고 그쪽에 속해 있는 핵심 기업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GS건설입니다. 자, 먼저 GS건설, 그리고 건설업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건설업종의 코로나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분양이 잘 안 됐던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좀 리포트를 좀 보고 그리고 실적들을 좀 살펴본 결과 오히려 좋아졌어요. 예, 오히려 이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 수주 성장률이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수주 성장률이 30%가 넘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겨우 3%만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최하단이죠. 참고로 이 자동차마저 매출액 성장률이, 그러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성장성이 안 나오고 있고요. BBIG라고 하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의 매출액 성장률이 작년 대비해서 높지가 않아요. 건설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주가의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것이 지금 궁금한 겁니다. 이미 작년 1년 동안 세웠던 그런 수주 당구액을 넘어선 기업들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GS건설은 진작에 넘어섰습니다. 더군다나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외 건설 사업, 특히나 플랜트 쪽에 대한 적자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이쪽에 대한 비중을 줄여나갔죠. 특히 GS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플랜트 비중, 해외 건설 비중이 10%가 안 됩니다. 예, 제가 지금 3분기 기준으로 좀 마지막까지 봤을 때에는 9%가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국내. 그러니까 해외 플랜트 매출이 9%가 안 돼요. 해외는 이제 대형 건설사는 해외 매출이 안 찍혀서 안 돼. 해외 매출이 안 찍혀서 투자를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인식은 이제 조금씩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영업이익률 성장세가 매우 가팔라요. 특히 올해 기준으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뭐 10%가량의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매출액 성장세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10% 이상의 10% 이상의 그런 매출액 성장세가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이 수주상고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연도에 대비해서 100%를 넘겼죠. 그만큼 이쪽에 대한 수혜가 저는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내년에 SOC 투자 자금이 최소 26조 이상으로 역대급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급 최대 규모예요. 더불어서 정부의 정책이 주택 공급을 치사하는 그런 발언을 주로 하고 있고,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지금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지금의 전세 대란을 어느 정도는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주택을 어마무시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브랜드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이러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수혜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건설사 같은 경우는 브랜드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브랜드력과 수주잔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과 현금 캐시플로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브랜드력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차 심화되면서 브랜드를 따지는 세태가 점차 발전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민간에서 바로 주택을 건설하는 비중이 LH에서 토지를 공급해서 민간 쪽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비중보다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는 대부분이 이제 LH에서 토지를 공급해주고 이 토지에서 도급받아서 건설사들이 이제 주택을 짓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는데 이것이 올해 들어서 역전당했어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주택 건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민간사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까지 이어지는 그런 현실에서 과연 브랜드를 안 볼 수가 있겠는가? 주택조합원들이 브랜드를 안 보고 선택할 수 있겠는가?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LH 같은 경우는 이 경쟁을 시킵니다. 경쟁. 가장 낮은 비용을 부른 건설사에 보통은 채택이 돼요. 보통은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 쪽이 바로 뛰어들 경우에는 이 브랜드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조합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1등 브랜드죠. 주택만큼 1등 브랜드이고 청약통장도 이제 자이에 가장 몰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 자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GS건설이 저는 가면 갈수록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잠시 후에 이제 말씀드릴 것이지만 이 건설사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신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GS건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앞으로 2, 3년간 올해는 물론이고 2021년, 22년, 이제 3년까지는 이 수주잔고가 역대 최대급으로 나타날 것이 거의 자명한 사실이고, 결국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특히나 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수주잔고가 이제 10조 단위를 이제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지금의 주가가 말이 되는 주가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플랜트 수주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플랜트 쪽에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 점차 이쪽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고 국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역전이 되고 있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어요. 재무제표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움직임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 플랜트 같은 경우는 해외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고 적자 수주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밝힌 지가 이미 꽤 되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 영업이익에 대한 질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올해 3분기까지 GS건설 같은 경우는 누적 분양 성과가 2만 세대가 넘었습니다. 벌써 22,221세대예요. 참고로 작년은 겨우 16,000세대였습니다. 이미 넘어섰죠, 이미. 그리고 올해 연간 전망치, 연간 목표치가 대략 25,000세대였는데 당연히 뛰어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볍게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부문에 대한 이제 매출 잔고가 이미 9% 이하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형 건설사들, 특히나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GS건설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전도 그리고 영업이익률의 그런 질이 점차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쪽 부분을 봤을 때 이 GS건설의 3분기 영업이익이 2,100억 원이에요. 2,100억 원. 그런데 시가총액이 지금 몇 조죠? 시가총액이 지금 20조인가요? 10조인가요? 아니죠. 2조 3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올해 3분기에 2천억이 나왔는데 시가총액은 2조 3천억 원. 말도 안 되는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도 추천 절대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다.
영업이익률도 보통의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7%가량 나오고 있고 ROE는 10이 넘었습니다. 코스피 ROE보다 더 뛰어난 ROE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배당 같은 경우는 4%가량, 대략 3.5% 내외로 배당주류수의 면모도 점차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거래량, 이 주가가 튀어오르면서 이 저가 부분에 이런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 자체가, 이런 소외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의 거래량은 보통 일반 투자자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 멤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이쪽에 대한 실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그 어느 때보다 수주장과 뛰어나고 현금성 자산이 많은 그런 업종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 신산업 부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일단 이 인도 쪽에서 이 태양광이 가장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인도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완전한 대륙이죠. 태양광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인도의 태양광 업체죠. 아주르 파워에 투자 중이고 현재 지금 70%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결국 이쪽에 대한 태양광의 수혜는 어마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인도의 라자스탄이라는 이 도시에 이 태양광 디벨로퍼로 이미 진출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 친환경, 게다가 이 태양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지리적 이점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도의 태양광인데, GS건설이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사업의 주택건설, 베트남 사업의 복합 건설만큼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꽤나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좀 핫해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핫해지고 있는 업종인데, 바로 배터리 리사이클링입니다. 그러니까 이 폐배터리, 지금 환경 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하죠. 이 배터리를 다 쓰고 이제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하나 둘 나오고 있는데, 이미 다 투자했어. 이미 포항에 1,000억 이상의 이제 폐배터리 단지를 투자를 했고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배터리와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에서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센터 운영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건설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전부 다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아직은 이쪽에 대한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 폐배터리, 데이터, 그와 더불어서 뭐 모듈러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환경 쪽에 특화된 이런 수처리 산업들, 이쪽에 대한 진출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결국 내년부터는 브랜드력 1위라는 그런 자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주택으로서의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임이 분명하고요. 더불어서 태양광, 폐배터리, 수처리, 데이터, 모듈러 이쪽에 대한 신산업도 저는 엄청나게 진행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지금의 주가는, 지금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안정성이 높지 않은가. 물론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봤을 때에도 지금도 굉장히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좋은 투자 라인이라고 보고 있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29,000원 라인, 26,000원 라인 때부터 24,000원 라인 때가 저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에도 관심권에 둘만한 그런 가격대 중에 하나다. 특히 지금 추세가 굉장히 안정적인 것이 이 저항 라인을 뚫었죠. 이건 제가 따로 설정한 저항 라인입니다. 이것을 뚫고 몇 번 도전 끝에 한 번에 뚫었고,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꽤나 크게 상승하기 전에 그때 주로 나타나는 그런 흐름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도 제 멤버들에게 이제 기술적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 흐름 자체가 박스권을 뚫을 때 저항 라인을 여기서 완전히 뚫어버렸죠. 여기서는 지지를 못하고 내려왔지만 여기서 뚫어버리면서 2배 이상의 그런 시세를 냈었습니다. 대략 2년 전에 냈었고 다시금 저항에 부딪히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번에도 만약에 뚫어준다면 일봉에선 이미 뚫는 모습을 보였고 주봉에서 뚫어준다면 꽤나 큰 상승의 그런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N자형 파동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부터는 기본적 분석이라던가 혹은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도 꽤나 지켜볼 만한 그런 자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봐도 이쪽에 대한 지지 라인이 굉장히 강해요. 26,000원 라인 때부터 23,000원대 라인 때까지가 지지 라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두어도 안정적인 그런 투자가 가능할 수 있겠다. 물론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쪽의 라인, 지금 이쪽의 라인이 뚫어만 준다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뚫는다면 그 전에도 충분히 고수익을 낼 수 있었던 흐름이었지만 저는 더욱더 강하게 갈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건설업종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GS건설에 대해 분석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족대꾸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틴이었습니다. 필승!